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7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 라이브설 시사 논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기쁜 소식을 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11년 만에 UN 안보리에 이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입했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UN 안보리는 우리 대한민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어쩌면 있게 한, 또 살려준 그러한 곳이 또 안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산주의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한 것이 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 1950년 6.25 전쟁 이 발발 당일 이 즉시 회의를 열어서 이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 한국 파병을 결정한 것도 안보리입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래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매년 갱신하고 이 북한의 인권 특별법 이 보고관 제도를 좀 운영하는 것도 안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11년 만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91년 UN 가입 후 이 세 번째 진출이고요. 이 한미일 내년 안보리서 또 이제 핵에 대해서 이 공조를 또 같이 하는 그러한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이 우크라이나의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 이후 이 재건 등도 이제 함께 논의할 그러한 곳이 또 안보리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이 이 국제 평화 안보 질서를 정하는 이 최상위 국제 기구인 UN 안전보장 이사회 이 안보리의 일원으로 우리가 다시 이 재진입을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방 시작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은 안보리에서 미국, 일본 등 이 자유진영과 함께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과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 또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이 국제적 대응에 이 주도적으로 나설 그러한 또 주도적으로 나서고 또 이것들과 이런 상황들과 함께 이 공조할 이 전망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유엔 총회는 6일 오전 현지 시각 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2024년부터 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한 나라를 뽑는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투표에 참여한 국가 129개국 중에 3분의 2 찬성의 이 득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89개 찬성을 얻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아프리카 몫으로 알제리아와 또 시리아, 시에리온, 또 중남미 이 가이아나도 이 무경합으로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몫으로 무경합으로 각각 이제 선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남미의 이 가이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유럽의 몫으로는 서방이 지원하는 이 슬로베니아와 러시아가 지원하는 이 벨라루스가 경합을 벌였는데 이 러시아가 지원하는 벨라루스는 떨어지고 슬로베니아가 압도적인 이 표차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요 1991년 유엔 가입한 이래 1996년부터 1997년 또 2013년에서 2014년
각각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적이 있으며 그 이후 11년 만인 내년에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안보리에 재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 안보리에 그러면은 이 재진입의 의미는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리의 그 재진입의 의미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여러한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대내외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이 군사 도발이 고조되고 있고 또 한반도의 이제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고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매우 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등 이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계속 지금 높아지는 가운데 이 핵심 당사자인 한국이 안보리에 입성하는 것도 이 글로벌 역학구도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이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면서 이 회원국에 대해 이 국제법적 이 구속력을 갖는 또 유일한 핵심 기관이 또 안보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의 재진입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제 분쟁에 관한 조사, 또 침략 행위 여부 판단, 또 군비 통제안 수립과 이 전략 지역에 대한 이 신탁 통치 기능을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뭐 안보리에는 이 P5라고 부르는 핵심 상임이사 5개국이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이 비상임이사 10개국 등 이 15개국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비상임이사국은 평화 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3분의 2 다수결로 매년 5개국씩 선출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자, 이렇게 상임과 비상임이사국은 이 투표권과 발언권, 또 회의 소집과 주재권 등에서 같은 권한을 갖지만 안보리의 최종 이 결정을 좌우하는 일은 이 거부권, 우리가 이제 비토라고 하는데 이 상임이사국 아까 그 5개국에서만 합니다. 자, 안보리에서는 내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경우 이 전후 질서 수립과 이 재건, 이 전쟁 범죄 조사 등 이 굵직한 문제들을 논의합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일원으로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재건을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세계 기후 변화를 대응을 하고 이 군축과 사이버 안보, 또 코로나 대유행 같은 이 대규모 감염법 예방 등 이 한국이 안보리 멤버로서 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영역을 키울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2천억 달러 규모의 유엔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이 안보리 진출과 맞물려서 아마 더욱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부심을 갖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직접 당사국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안보리는 우리 대한민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데 아무튼간 우리가 대진입에 성공한 또 외교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무튼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